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지난번 제가 테라울프를 이제 대형 세입자, 엔트로피, 구글, 정확히는 이제 플루이드 스택을 먼저 잡은 완판형 아파트 시행사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한번 다뤘던 업데이트된 내용을 추가해서 아이렌과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피벗한다는 비즈니스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제 투자 성격과 밸류에이션 위치가 완전히 다른 이제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킬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에서 고성능 AI 컴퓨팅 HPC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이제 선언한 회사예요. 비트코인 가격 및 이제 채굴 난이도에 의존하는 변동성 높은 이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센터 부지 임대를 통해서 장기 고정 현금 흐름을 구축하려고 하는 전략적 아젠다로 이제 테라루프랑 아이렌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현재 이 회사가 서 있는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렌은 직접 GPU를 사서 시간당 임대료를 받는 이제 풀옵션 임대 사업자고, 이제 테라울프는 대형 임차인을 먼저 확정한 선분양 완판 아파트 시행사라면 킬 인프라스트럭처는 최고의 땅과 실탄을 쥐고 있는 대기업 세입자를 기다리는 초기 디벨로퍼라고 저는 보여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약은 없지만 가장 목 좋은 위치의 전력과 토지를 지금 넉넉한 현금이랑 같이 보유해서 첫 계약 타결 시에 폭발적인 상방을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킬 인프라 주주분들의 투자 이론이 이건 것 같아요. 상방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았다.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큰 상방을 노린다, 그런 투자 이론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킬인프라는 투자하기 좋은 투자 근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초기 디벨로퍼들의 가장 큰 약점이 대형 계약 전까지 자금이 부족해서 주식을 헐값에 대량 발행하는 지분이석 같은 그런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그러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반면 킬 인프라는 현금과 비트코인을 포함해 약 819밀리언 수준으로 지금 풍부한 재무적 키를 쥐고 있어요. 대형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부지를 개발하고 버텼을 때 체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또한 킬인프라는 전환사채 458밀리언을 발행해서 총 유동성 819밀리언을 확보해 놨어요. 좋은 것은 자금줄을 이미 확보해 놨다는 것이고, 나쁜 것은 향후 있을 주식 희석의 압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직접 실적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50% 하락한 30밀리언 수준이고, 영업 손실은 141밀리언 수준이었어요. 이 중에 한 60밀리언 이상이 이제 마이닝 장비 감가상각을 계속 가속 처리하다가 비현금에 따른 것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현금이 그만큼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을 접으면서 장부상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 회사를 찾아보실 때 주의하면 좋을 점이 이제 비현금 항목하고 이제 현금 항목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실 때 테라울프는 시장 하락으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어요. 대형 계약으로 이미 주가가 상승 탄력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데센 주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계약만 따내도 저 정도로 뛰는구나 하면서 이제 계약이 안 뜬 회사가 어딨지? 이러면서 찾아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시선이 이동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반면 킬인프라는 아직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시장에서 할인을 받고 있다는 논리가 주된 투자자들의 논리였어요. 역발상으로 보면 계약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이 훨씬 더 크게 열려있다는 셈으로 보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중에 한 곳이라도 2.2기가와트 부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 장기 임대 계약을 맺는 순간 시장의 평가가 단번에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이 킬 인프라 주주분들의 투자 논리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벤가뇽 CEO 26년이 상업적 우리의 변곡점이다 라고 언급한 거에 비해서 이제 공시된 주요 계약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이 8월인데 아직 26년이 다 안 갔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게 올해 초였거든요. 추가로 펜터크릭이나 샤론, 모세스 레이크 같은 개발을 통해서 지금 26년 리스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삼고 있다고 밝힌 거는 주주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주주들의 기대감이 26년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가 조금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2분기 어닝콜에서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26년 리스 세건 목표 유지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벤가뇽이 약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목표를 재확인하지 않고 새 사이트 모두 협상 진행 중이야 라는 표현으로 약간 중의적이죠. 되게 모호하고, CEO가 스스로 그 목표를 하향했다고 보는 시각도 되게 많았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땅과 현금 흐름이 많아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공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사실 소외감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계약이 안 뜨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요. 네오클라우드 섹터가 기대감이 받으면 다 같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잖아요. 무계약 상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추후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거의 수백 메가와트
하이급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를 변전소 그리고 수랭식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제 준공해내는 실행력도 솔직히 의문부호긴 하잖아. 증명을 해야 돼요. 킬 인프라는 뭐 투기적 성격이 조금 짙어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첫 스위치가 딱 켜졌을 때 그 주가 폭발력은 되게 매력적인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킬 인프라의 펜실베니아의 27년 전력 공급 가용성이 협상 레버리지가 되고 있어요. 뭐 일부 주에서는 이제 모라토리엄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전력은 차별화된 요소인 거죠. 즉 계약이 없다는 약점 뒤에는 27년 전력을 이미 확보한 곳은 뭐 킬 인프라랑 몇몇 데센밖에 없다라는 구조적 강점이 있어 보이긴 해요. 저도 이게 벤간용 CEO가 전략이 제약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파생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 같아요. 이제 테라울프가 완판 기대치로 이제 가치가 많이 높아진 아파트라면 킬 인프라는 최고 입지의 땅에 깃발을 꽂아두고 대기업 세입자를 모시는 단계로 보여요. 따라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우리 양자 컴퓨터 투자하는 것처럼 계약 부재로 인해서 눌림목이 나오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럴 때 서서히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으로 보여요. 그리고 첫 번째 대형 수주라는 결정적 촉매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베팅은 미래가 실현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벤간용 이분이 과거에는 채굴업계 현장에서 바닥부터 올라온 실무형 리더이기 때문에 실행력과 추진력 면에서는 되게 시장에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더라고요. 레딧에서도 이분 칭찬도 꽤 많고요. 과거에 라이엇하고 지배구조 이슈를 잘 극복한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뭐 비트팜스였을 때 better bitfarms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사의 교체 시도까지 했지만 라이엇에서 뭐 25년 중반 라이엇이 보유 지분 70% 이상을 그냥 주당 한 1달러 수준에 매각하고 사실상 철수했거든요. 뭐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엮여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고 뭐 참고만 해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이 회사 공부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눌릴 때 하락 나올 때만 죽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